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서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도대체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여러분들 너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좌파다 우파다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역사적 팩트를 갖고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1776의 자유, 1789의 자유, 이 두 자유로 어떤 기준으로 판가름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개의 자유로 여러분들이 우파와 좌파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뉴스에서 말하거나 신문에서 보거나 그냥 진보적인,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 저 정당이 좌파냐? 그리고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저 꼰대 같은 사람들이 우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현실 정치적으로 우리가 편의상 좌파, 우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의미와 제대로 된 개념을 정리해야만 여러분들이 더 라이트하고 더 스마트하게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76의 자유는 미국의 독립선언 자유입니다. 여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1789 프랑스 혁명에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올려놓은 자유입니다. 이 두 가지 뿌리가 쭉 있는데 이게 어떤 학술적 근거가 있는지 조평세 박사님의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 제2차 대륙회의에서 선언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 창조주가 부여한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와 같은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 자연권이 있다. 자명한 사실과 이 명제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을 상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매우 마땅하고 적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했던 생명, 자유, 행복 추구 이것이 이 바탕의 근본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바탕이 되었다.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 자유입니다.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시민들은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선언한 자유 독립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권과 그 추종 세력 및 중국 등을 포함한 전체주의 폭정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내야 하는 필요성은 69년 전 6.25 남침 당시만큼이나 분명하지만 그 자유는 사실 1776의 자유와 1789의 자유로 구분될 수 있는 두 갈래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으로 대표되는 1776의 자유는 창조질서와 천부인권을 인정하였던 보수주의적 자유를 의미한다. 반면 1789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1789의 자유는 창조주와 그 질서 대신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절대 존재로 추대해 인간이 유토피아적 지상낙원을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심의 자유를 의미한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사람 중심. 사실 1776의 자유와 1789의 자유는 둘 다 군주의 폭정으로부터 해방되어 시민의 자유와 존엄을 추구했다는 데 있어 그 시작은 유사하다. 하지만 이 두 자유는 군주제와 폭정에 저항한다는 표면적인 시작은 비슷했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 너무나 달랐다.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은 비록 당장 이어진 영국과의 전쟁으로 8천여 명의 적지 않은 전사자를 발생시켰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에 가까운 국가 기초문서인 미국 헌법을 탄생시켰고 미국이라는 위대한 자유공화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훗날 나치 독일과 사회주의 소련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욱 잊어서는 안 될 김일성의 남침 등의 위협에 맞서 싸워 이김으로써 자유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기여를 했다. 반면 프랑스의 1789년 혁명은 이후 수년 동안 이어진 공포정치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단두대에 처형했고 방대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무려 17만에서 20만 명의 인명을 학살당하게 했다. 프랑스 혁명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영화 레미제라블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상당 부분 자유민주혁명으로 미화되어 잘못 인식되어져 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과정은 사실 혁명정부의 선동정치로 인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군중의 광기와 살육의 현장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이고 완벽한 것으로 추앙하고 프랑스 사회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청산하려고 시도했던 자코뱅 좌익 세력의 반기독교적 혁명이었다. 왕정 및 귀족과 결탁해 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한 반감이 프랑스 시민들의 분노로 표출된 것도 사실이지만 프랑스 혁명의 비기독교화 정책은 단순한 반부패 운동을 한참 넘어선 기독교 말살 수순이었다. 여기 네모 박스에 보시면요. 우리가 몰랐던 프랑스 혁명의 숨은 역사적 팩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들은 달력에서 기독교 명절들을 지우고 혁명의 날과 자유, 이성 및 최고 존재의 축전일을 제정했다. 우상숭배죠. 그리고 더 나아가 프랑스 전역의 교회를 국유화하고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인간 이성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둔갑시켰다. 급기야 카톨릭을 대체하는 이성 숭배를 공식 국교로 채택하기까지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신론이 또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혁명가들은 곧이어 이성 숭배를 최고 존재의 재전으로 다시 탈바꿈했다. 무신론이 이신론으로 순화된 듯 했지만 사실 신의 존재를 인간 이성과 철학에 가둬버려 비인격적이고 추상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동의 동자를 형상화해 숭배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공포정치의 독재자 로베스피에르는 이 재전의 대제사장으로 군림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역사적 팩트요.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계속 볼까요? 중간에 중략한 부분 여러분들 문맥상음이 잘 파악하시고요. 반면 프랑스 혁명의 시작보다 12년 앞선 미국의 1776의 자유는 그 독립선언문에 적혀있듯이 인간의 자유가 인간의 생명이 그러한 것처럼 조물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자명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는 이 천부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구성했다고 전제한다. 미 헌법에는 자유라는 축복을 지키기 위한다고도 적혀있다. 팩트죠? 교회에서 정치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는 신을 인간 이성으로 대체해 인간의 본성을 조작하고 사회를 스스로 설계하려 했던 1789년 프랑스 혁명의 거대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정부의 존재 이유를 전제한 것이다. 이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차이는 버크와 페인의 논쟁 등을 통해 보수와 진보 또는 우파와 좌파라는 정치 철학적 구분을 낳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 정당적인 정쟁에 심취해서 좌파다 우파다 이것도 어떤 부분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제대로 아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유와 인간 이성을 하나님 자리로 둔갑시켜서 우상 숭배했던 1789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그 말살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1776 자유와 1789 자유 이 두 가지 흐름에서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가 나뉜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인식은 창조주가 직접 계시를 통해 사회규범을 정해주고 인간을 삶의 목적이 있는 도덕적 존재로 인식하게 한 예루살렘의 유대 전통,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10계명을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근대 보수주의적 우파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매우 성경적이죠. 우리가 몰랐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혁명은 신의 계시와 섭리를 인정하는 유대 기독교의 뿌리를 서구 문명에서 끊어버리고 사람 중심의 세계관과 그에 따른 1789 자유의 전통을 낳았다. 이는 1917년의 러시아 혁명과 1949년 중국 혁명으로 그 정치사적 맥을 이어왔고 그 본질에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PC 세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글로벌 PC 세력,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아직도 그런 것들을 추앙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서구 문명을 그 근간부터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이 문맥이 1789 프랑스 혁명부터 그 맥을 이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인간의 자유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 상이한 대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에 비해 어떻게 다르고 더 성공적일 수 있었는지를 탐구한 토크빌은 미국인들의 청교도적 뿌리가 개개인의 양심의 공통된 도덕성을 자리잡게 했음에 주목했다. 바로 자유는 도덕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는 통찰에 이른 것이다. 토크빌은 인간의 자유를 신의 은혜의 산물로 여겼고 오직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만 자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아니 미국의 자유와 우리 자유가 어떤 상관이 있어? 바로 여기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좌파에 편향된 사람들이 학술적인 객관성도 무시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후반부의 잘못만 확대를 하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정신으로 미국에서 말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유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동북아시아 남한 땅에 여기에서 이식한 사람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입니다. 남한이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남한이라고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죠.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이해를 미국을 체험하기 전 아시아에서 그것도 어느 최약소국의 감옥에서 이미 통달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승만이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나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러므로써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우리가 몰랐을 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20대 초반 한성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걸고 썼던 독립정신이란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승만이 미국 질서를 바탕으로 구상하고 건국한 대한민국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이 우파가 뭔지, 보수가 뭔지, 좌파가 뭔지, 진보가 뭔지 아주 명확하게 역사적 팩트를 갖고 학술적 지식으로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정리한 설명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안개가 꼈는데 아주 맑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수주의자입니까? 진보주의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우파십니까? 좌파십니까? 그동안 언론에서 프레임으로 우리를 뭐라고 했죠? 보수가 촌스러운 것, 우파는 아주 꼰대 같은 것. 아니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십니까? 그리고 넌 크리스천이시더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께서 계십니까? 그리고 크리스천이 아니시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시더라면 이것이 기독교를 끼워 맞추는 과도한 의미부여가 아니라 전 인류 역사는 개신교를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금 상권분립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나 어떤 여러 가지 시장경제나 제가 쭉 이제 영상을 찍어 드릴 텐데요. 개신교, 성경에서 나온 아이디어에서 파생된 정치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역사적 팩트입니다.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은 가짜뉴스라 폄하한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